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위믹스의 상패 관련해서 최초 의혹 제기를 하셨던 변창호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창호입니다. 예, 위믹스 관련해서 최초 의혹 제기를 하고 그게 결국은 이제 스노우볼처럼 굴러서 상장 폐지까지 정말 거의 쇼크였죠. 상장 폐지까지 되는 걸 보고 이제 연락을 해서 한번 출연해 주십사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출연을 해주셔서 오늘 위믹스 관련해서 최초 의혹 제기부터 상장 폐지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충격 얘기를 하는데 그 상장 폐지 소식을 듣고 어떠셨나요? 저도 상장 폐지가 돼야 된다라고 예. 생각은 했었는데 왜 돼야 된다고 생각하셨죠? 예. 홀더들만 손해를 보고 결국 소수한테만 이익이 집중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상장 폐지가 되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을 한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되어야 된다 생각했지만 가능성은 되게 낮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가능성이 왜 낮은지에 대해서는 뒤에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가능성이 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뉴스를 보고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솔직히 좀 많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 홀더들한테는 예.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예. 그런 코인판에서 이러한 새로운 예. 뭔가 규제가 들어오는 초석이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예. 그거에 대해서 많은 코인러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수는 있어도 예. 피바람이 불 수는 있어도 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예. 더 건강한 코인판을 만들어 나가는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기뻤죠. 예, 의외였지만 그 기뻤다는 것은 위믹스가 폭락해서 기뻤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코인판에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아닌가 싶어서 기뻤다는 얘기 같습니다. 네, 사실상 제가 위믹스가 예. 떨어진다 해서 네. 제가 숏을 쳐서 돈을 벌었다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사주를 받아서 이런 예. 이해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금전적으로 이득 받는 거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뻤다라는 거는 하나의 좋은 사건, 예를 들면 하나의 개혁 이런 예.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위믹스 관련해서 의혹 제기를 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다면 그게 뭔가요? 저는 원래 위믹스를 홀더도 아니고 예. 그랬었는데 원래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제가 클레이튼에 대해서 많은 그 온체인 데이터를 트래킹해서 예. 여러 가지 이슈를 많이 제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클레이튼 담당 일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클레이튼만 계속 패는. 네, 그러니까 그게 점점 원수가 되고 척을 지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네. 추적하다 보면 나오는 게 이 위믹스랑 계속 섞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섞여서 나온다는 게 뭐죠? 예를 들면 리저브 펀드에서 클레이튼을 받았어요. 예. 근데 그 지갑에서 위믹스 리저브 펀드에서 또 위믹스를 받아요. 그런 것들을 막 거래소로 송금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서로 막 돈이 막 섞인다. 네. 코인이 막 섞인다. 근데 저는 위믹스에 대한 이슈가 제가 모르고 있다 보니까 클레이튼 담당 일진이라서. 네, 그러니까 예. 그냥 헤쳐먹었겠지 이런 생각은 했는데 예. 예를 들면 어디 투자를 했다거나 그런 소식이 전혀 트래킹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예. 딱히 다루진 않았죠. 그러니까 알고만 있었고 예. 그런 상태에서 코코아 바이낸스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이게 문제다라고 인지를 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인지를 하고 예. 그거를 파보면서 거기서 또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코코아 파이낸스 이제 KSD를 빌린 사건인데 이게 조금 어려워서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을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디파이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원리는 주택담보대출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비싼데 엄청나게 대부분 큰 자산이잖아요. 근데 그걸 나는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예. 당장 1억이 필요해요. 예. 예를 들면 사업 자금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차를 산다고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유동화가 필요한 거죠. 비유동자 자산에 유동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팔기 싫고 돈은 유용하고 싶고 그런 식으로 담보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고 유동화 현금으로 뽑는 그걸 아파트 담보대출이라고 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디파이에서 똑같이 위믹스 담보대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믹스를 담보로 맡기고 빌리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잘못됐다고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규모가 너무 컸어요. 1000억이 넘는 1000몇백억 규모의 위믹스를 담보로 맡긴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위믹스 큰손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담보대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재단에서 그런 거대한 물량 맡기게 되다 보면 시장에 있는 유동성에 비해서 너무나도 큰 담보를 맡기게 되는 거고 그럼 이게 청산이 됐을 때
그러면 위믹스 홀더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100억을 맡기고 50억을 빌렸어요. 예. 근데 담보로 맡긴 100억이 90억, 80억, 70억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50억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보를 팔고 빌린 빵꾸난 돈을 메꾸는 거.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강제 청산이 이루어지기 구멍난 때문에 돈을 메꾸는 거. 그렇게 되는데 이게 조그마한 디파이에 너무나도 큰 금액을 이런 식으로 맡겨 놓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위믹스 가격이 진짜 말도 안 되게 폭락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거기 디파이 이용자들 그 관련 그 홀더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동시에 피해를 입게 되는 왜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냐면 예를 들면 국가 정부에서 이렇게 예. 비싼 문화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예. 되게 비싸게 책정되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맡기고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을 거의 대부분의 돈을 대출해 간다고 치면 그게 만약에 청산이 났을 경우 담보 비율 이하로 떨어져서 예, 청산이 났을 경우에 그냥 국가적인 그 문화재의 피해뿐만 아니라 그게 갑자기 다른데 다 헐값에 팔려버리는. 그쵸 그냥 전 세계 석굴암 팔려 나간 거죠. 네. 그러면 국가적인 손실도 큰데 거기 은행에 예치한 엄청나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원금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이건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난리가 날 수 있는데 이런 거래를 왜 해야 하냐 도대체. 근데 거기서 이득을 본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대출금을 이렇게 엑시트한 사람. 코코아 파이낸스에서는 위메이드밖에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국가는 이 문화재가 날아가도 상관이 없었던. 그쵸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비유가 너무 네. 비약적일 수도 있고 네. 말이 안 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근데 정도로 저는 말이 안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인 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코인인데 결국 네. 그 코인 재단에 코인 어마어마한 양의 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그 은행에 있는 모든 현금을 다 싹쓸이해서 갖고 와요. 그러면은 그 코인이 만약에 청산이 될 경우에 재단은 어마어마한 코인의 수량을 다 잃는 거고 헐값에 그리고 이 담보로 갖고 온 거는 은행은 어쨌건 이 코인을 청산을 시킬 거 아니야. 막 시장가로 매도를 칠 건데 매도를 받아줄 만한 양이 없는 거예요. 7천만 개가 한 번에 다 나오면 그거 어떻게 받아주겠어요? 그쵸 5천만 개가 다 나오면 어떻게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루나테라 사건처럼 거의 영원에 가깝게 막 시장가로 거래가 되겠죠. 그러면은 은행의 모든 현금을 다 싹쓸이 해가는데 그 현금만큼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다 팔아도 그쵸 이걸 다 팔아도 채울 수가 없으니까 이 은행은 부도 그 은행에 돈 맡겼던 사람은 다 나가리. 그게 똑같은 사건이 이제 네. FTX인 거예요. FTX. 네, FTX도 그냥 횡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고객 자금을 횡령하고 그 빈 가치에다가 자기네들 미유통 물량을 채워 넣음으로써 네. 장부 총액은 이렇게 얼추 네. 맞춘 거죠. 그러다가 뽀록이 나는 사건인 거고 그렇게 비슷한 사건이 이번에 세계 3위 거래소가 무너지는 사건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게 공교롭게도 코코아 파이낸스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FTX가 네. 무너졌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약간 상장 페이지에 어느 정도 그 위기감을 느끼고 공론화가 되고 그런 이슈가 되었던 계기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코아 파이낸스 사건에서 그러면은 위메이드가 웃을 수 있는 거는 나는 이미 그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이미 먼저 가져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 위메이드가 이 거래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메이드가 이 코인의 가치를 현저히 낮게 보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이걸 여기다 맡겼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 코인을 다 날려도 미리 꺼내놓은 현금이 난 더 좋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물론 네. 이런 반론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거 청산이 안 된다고 자신하니까 거기 맡겨놓은 거 아니야? 근데 이미 청산이 됐죠. 과거에. 한 번. 예. 과거에 이미 청산된 사례가 있었고 예. 그걸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냥 테스트 해본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액수도 지금보다는 현저히 적고. 그거는 좀 심각한 개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뭘 테스트하려고 했는지 추측을 해보면 예를 들면 대출이 잘 되는지 테스트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대출을 한 다음에 상환 제대로 했으면 오 얘네들 좀 이상한 짓 했지만 그거 테스트였다면 그렇겠네 대출 테스트한 거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담보대출이 잘 나오나 한번 테스트해봤다. 네 근데 그것도 아니었고 상환은 안 했으니까 근데 강제 청산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그걸 테스트해봤다라고 하면 LTV를 높게 잡아서 청산이 되기 쉽게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청산되면 그거를 청산 테스트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시장에 어떻게 청산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본 것뿐이다라고 근데 하는데 바보가 아니고 그걸 왜 테스트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변명을 들어준다면 들어준다면. 근데 LTV를 현저하게 낮게 잡고 대출을 어. 받았고 오랜 기간이 지나서 덤핑이 돼서 청산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황상 강제 청산을 테스트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가장 신빙성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대출하고 청산을 했는데 과연 이게 문제가 될까? 그러니까 홀더들이 이렇게 욕을 할지 아니면 어떤
규제가 들어올지 이게 네. 공론화가 될지. 그래서 한번 해수욕장에서 물 한번 묻혀보고 예. 심장이 잘 뛰니까 그래서 퐁당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런 아. 테스트를 하지 않았나 그런 아.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10억 청산이 났는데 네. 10억 원 해먹어도 문제가 안 될까? 뭐 그쵸. 이런 쪽이 아닐까라는 네, 추측인 거죠. 네, 바늘을 훔쳐봤는데 네. 뭐라 안 해. 소를 훔쳐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된 거고. 예. 근데 솔직히 가장 높은 확률은 그냥 변명인 것뿐이죠. 이게 문제가 될 걸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네. 사람들은 이제 죄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잘못한 거를 다 인지하고 모든 걸 정리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죄를 뉘우친다라고 하면 그런 변명이 나오진 않겠지만 순간적으로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러면 아니 나 그거 뭐 이러면서 바로 아니로 시작하잖아요. 네. 롤을 할 때도 너 잘못했다고 누가 지적을 하면 네. 아니로 시작하잖아요. 네. 아니 제가 먼저 그랬다고 네. 이러면서 그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이거는 그냥 변명이다. 네, 변명일 확률이 높다. 테스트는 아니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이 코코아 파이낸스 전에 위믹스는 한번 비슷한 담보대출을 했다가 청산이 난 적이 네, 있습니다. 코코아에서 똑같이 예, 코코아에서 청산이 난 적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얘기가 나오자 그때 위믹스는 테스트였다라는 말을 그쵸. 해서 갑자기 이게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굳이 10억을 뭐 날린 건 아니겠죠. 오히려 10억을 벌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돈은 다 챙겨간 거죠. 왜 테스트하고 있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건 테스트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코코아 파이낸스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런 담보대출은 만약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엄청난 코인이 한 번에 매도가 될 수도 있고 이번에는 그 테스트란 말과 다르게 액수도 어마어마하고 디파이가 완전 파산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안 좋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했더니 버드 한국어로 거짓 정보 거짓 정보를 이용해서 선동. 공포감을 네. 조장을 해서 네. 너도 나도 이런 매도를 하는 패닉 상태에 빠지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버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변차물질을 고소하겠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